자, 이제 글보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글보기에 해당되는 것을 하려면 원래 프로젝트는 웹.xml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는 폼.xml을 보셔야 되죠. 제가 마지막 거는 커밋을 안 해드렸네요. 커밋 해드리고, 그 모드 프로젝트는 그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생겨먹었지, 스프링 프로젝트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생겨먹었지 라고 할 때는 폼.xml을 보시는 거예요. 라이브러리 버전에 해당되는 거나 이런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 뭐 자바 버전,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 그 다음에 로그4j나 그 로그4j 버전이나 이런 것들도 확인하셔야 돼요. 오라클 버전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그런 버전에 해당되는 것을 좀 확인해서, 이게 낮은 버전을 쓰면 이제 제대로 잘 안 찍히는 경우가 있어서 4.10 이전, 4.10 이상 되는 로그 그 JUnit을 사용하셔야 되고, 로그4j에 해당되는 것도 저희가 이제 써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태그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프로퍼티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버전들은 여기다가 정리를 쫙 해놓고 프로퍼티로 태그 형식으로 써가지고 저희가 이제 쓸 수 있어요. JUnit 버전, 뭐 무슨 버전, 무슨 버전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퍼티 형식으로 만들어 쓸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거 외에는 못 쓴다가 아니라 여기다가 다른 것도 막 선언해서 쓸 수 있다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JUnit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JUnit 뭐 다시 버전 이렇게 해서 버전 VA인데 버전 이렇게 해서 쓴 다음에 JUnit 버전은 뭐 이렇게 쓰시면 여기 오류 안 나죠. 프로퍼티는 변수에다 저장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변수 이름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프로퍼티를 내 마음대로 만들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이 안 되는 이런 프로퍼티는 내가 여기다가 만들어 가지고 직접 써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써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프로퍼티도 이제 만들어 쓸 거예요. 어차피 만들어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JUnit에 해당되는 여기 뭐 JUnit 버전이라고 썼는데 JUnit에 해당되는 버전이 지금 4.12예요. 4.12다. 4.12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프로퍼티 태그 사이에다가 4.12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4.12다. 그럼 여기서 JUnit의 버전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EL객체 쓰는 거와 동일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JUnit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가셔서 4.12 버전에 해당되는 것을 달러 중간에 걸고 JUnit 버전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4.12로 이렇게 세팅이 돼서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태그 이름 JUnit 버전이라고 한 태그 이름을 동일하게 달러 중간을 걸고 중간을 걸고 사이에다가 이 태그 이름을 써주면 여기에 있는 4.12를 갖다 쓰는 거예요. 변수 그 프로퍼티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퍼티에 해당되는 것과 버전을 좀 이제 확인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이제 예전에 했던 거 그냥 복사해서 그 다음 프로젝트 할 때 가져가시면 돼요. 가져가서 사용하시면 이제 문제없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보실 일은 폼.xml이에요. 여러분들이 src 밑에 메인 밑에 웹App 밑에 웹-rf 밑에 보시면 웹.xml이 있다. 요게 구조가 그 서블릿 구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찾아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프로젝트는 다 똑같은데 설정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다가 뭘 만들겠다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웹 컨텐트, 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는 웹 컨텐트라는 게 있어서 그 안에 썼는데, 이쪽은 이제 웹 app라는 것으로 이제 쓰게 되겠죠. 이게 웹 어플리케이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쪽에 해당되는 것에다가 이제 뭐 JSP, HTML, 이미지, 뭐 CSS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데, 그 리소시스 폴더는 열려 있고요. 나머지는 열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소시스만 할 수 있도록 어디 설정돼 있냐면 스프링 밑에 app 서블릿 밑에 서블릿 컨텐츠.xml에 보면 이쪽에 이제 그 리소시스만 열어놓고 나머지는 막아놨어요. 리소시스 안에다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면 이게 정상적으로 먹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더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매핑을 시켜서 저희가 로케이션에 맞춰서 매핑을 시켜서 열어줘야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프링으로 개발을 하시다 보면 그 리소시스 아래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이유가 이걸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설정을 안 바꾸고 이걸 그대로 써서 하시면 그 안에 리소스 안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뭐 이미지 이런 걸 다 집어넣어서 사용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설정을 좀 해서 우리가 썼던 거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그 설정을 해서 요거 더 만드시면 돼요. 복사부처럼 이렇게 더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xml을 보시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여기 XML 어떤 설정하는 데 있어서 XML에 되는데 요거 컨텍스트 파람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적용이 되는 설정. 그러니까 웹에 설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 전체적으로 설정이 되는 것은 루트 컨텐츠 XML에다가 설정을 한 거고요. 이게 지금 태그가 밖으로 빠져나와 있죠. 컨텍스트 파람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서블릿이 있는데 이 서블릿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서블릿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쪽에 웹에 관련된 거예요. 웹에 관련돼서 설정한 것은 여기에 되어 있는데 그거는 웹-f 밑에 스프링 밑에 웹 서블릿 밑에 서블릿 컨텐츠 XML에다가 설정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이제 자꾸 이렇게 따져서 들어가시면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그걸 따져서 하시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맨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것은 내 컴퓨터에 돌아가니까 루트 컨텐츠 XML에다가 선언한 거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어차피 설정이니까 여기에 설정할 내용을 이쪽에다 다 설정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웹서버에 설정하는 내용이 어차피 웹서버 컴퓨터가 본인 컴퓨터이기 때문에 거기다 설정했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설정이 잘 안 되면 여기 거를 포기하고 이쪽에다 다 하시면 돼요. 이쪽에다 다 하셔가지고 대신에 이제 한쪽에다 몰아서 이제 적정한 내용들을 몰아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사분들 중에서는 이제 루트 컨텐츠 XML을 포기하고 서블릿 컨텐츠 XML에다 다 짱박아가지고 하시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게 여기 루트 컨텐츠 XML에 있어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디스패처 서블릿, 스프링의 디스패처 서블릿이 할 수 있도록 이 서블릿에 여기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디스패처 서블릿이 이제 받도록 이렇게 써놨죠. 이건 내가 짠 게 아니라서 데이터도 자동으로 매핑 시켜서 넘겨주고요. 되게 편한 기능들이 많아요. 한번 해보시면 이제 느끼실 텐데요. 저희가 데이터 전달되는 데이터를 받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을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전달해줘요. 이걸로 바뀌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해보시면 아세요. 그다음에 이제 루트 컨텐츠 XML에 가보시면 이제 저희가 객체를 생성하고 넣어야 되는데 필요한 객체를 생성하고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빈 태그만 써주시면 돼요. 빈이라고 쓰면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히카리 컴피그 이거는 커넥션 풀을 이용한 설정이구나. 그래서 설정 부분을 이렇게 썼고 여기에는 드라이버가 필요하고 서버 URL이 필요하고 유저가 필요하고 사용자 아이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필요해서 설정을 다 해줬어요. 이때 저희가 이제 여기 URL 부분에 보시면 JDBC 땡땡 오라클이 나왔는데 로고4 JDBC가 나왔다. 이거는 로고4 JDBC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제 로고4 J2 이렇게 써놨는데 예,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걸 쓰려면 먼저 폼.xml에 선언이 돼 있어야 되고 이걸 쓰려면 프로퍼티가 써져 있어야 돼요. 프로퍼티 위치.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네 군데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테스트에서 하는지 메인에서 하는지 리소스에서 하는지 자바에서 하는지 이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열어놓고 확인을 시켜주고 조금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확인이 안 되시면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를 잘 보시고 작성을 하셔야 돼요. 얘는 이제 메인 밑에 리소시스예요. 메인 밑에 리소시스에 보면 로고4JDBC, 로고4J2 프로퍼티스라는 파일이 필요로 해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여기 로고를 사용하실 때 여기 델리게이터 얘를 전담해서 사용하는 이름은 얘 클래스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맡겨주세요 라고 설정이 돼 있어야 얘가 잡아요. 아니면 이제 얘네들을 설정을 안 해놓으면 이런 걸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루트 컨텐츠 XML에 요거를 보면 거기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필요로 하는 것은 요거 필요해요. 요거 필요해서 요거는 이제 리소시스 아래 카피를 퀄리피드 네임을 카피를 하시면
이름을 그냥 붙여넣기를 해줘요. 그래서 넣고 지금 JDBC를 보시면 이게 필요하다고 여기에 이거 필요합니다. 예, 필요합니다. 그 프로젝트도 뺄게요. SRC 밑에 메인 밑에 리소스 밑에 로그4j에 뭐 로그4j 프로퍼티스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그 필요하고 거기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정 주석 처리를 해드리는 거는 그 여러분들한테 따라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쳤는데 주석을 못 쳤어요. 주석을 치다 보면은 이게 설명을 못 들으니까 주석을 잘 못해요. 그럼 제가 커밋을 해드리죠. 그럼 반드시 주석을 복사해서 내 거에다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야지 읽고 나도 주석 처리를 하고 할 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빨리 치는 것보다 주석을 다 쳐놓는 것보다 듣는 게 먼저죠.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이 자꾸 들려야 되는데 설명은 설명이고 그 왜 그런지도 잘 모르고 이러시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석을 따라 치지 마시고 키보드가 빨리 칠 수 있으면 치세요. 치시는데 주석 만약에 잘 안 들린다 하시면은 이런 걸 주석은 나중에 이제 그 소스 공유할 때 나중에 해드리시고요. 여기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뭐 소스를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니까 괜찮은데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무슨 얘기지 이런 얘기 모를 텐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해요.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요거 못 씁니다. 지금 설정이 돼 있어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쓰겠다라고 설정하면 이제 데이터도 이쁘게 집적이 되고 이제 SQL 쿼리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을 요거는 설정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히카리 컴피고요. 또 빈 만들었죠. 얘는 이제 데이터 소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커넥션을 가져오는데 그 가져오는 것은 이것에 의해서 가져온다. 데이터 소스라는 것을 이제 히카리 데이터 소스. 히카리 CP가 이제 커넥션 풀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그 커넥션을 미리 만들어놨다가 이제 걔를 이제 그 클로즈 시켜서 이렇게 하는 만들어놨다가 이제 달라 그러면 제공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도 이런 프로그램을 짤 수는 있어요. 뭐 20개씩 커넥션을 만들어놔서 주세요. 그럼 파라미터를 전달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런 거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죠. 저희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갖다 쓰는 거고요. 갖다 써서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DAU 같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자동으로 1, 2, 3, 4, 5, 6, 7 근데 1, 2, 3, 4, 5, 6, 7이 맨날 1, 2, 3, 4, 5, 6, 7이야. 셀렉트 할 때 1, 2, 3, 4, 5, 6, 7 쓰는 게 동일해. 근데 이제 받아내는 데이터가 틀려. 그러니까 셀렉트고 데이터는 뭘로 받자. 그럼 이쪽에 있는 프로퍼티 형식으로 가져오는 것을 전부 다 매칭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 그런 것을 이제 ORM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바 쪽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자바 쪽에 해당되는 부여 객체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해당되는 놈하고 매칭시켜서 걔네들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던 것을 ORM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 걔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쓰는 것을 이제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마이바티스를 매퍼 방식으로 쓰려면 이제 인터페이스를 자동 생성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자동 생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웹퍼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여기 패키지 아래쪽에 있는 것을 하자라고 마이바티스 스프링 스캔이라고 해서 이제 쫙 훑어보는 거죠. 훑어봐서 거기에 이제 지금 그 매퍼와 이쪽에 저희 리소시스 아래 매퍼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DAU 프로그램 만들어놔요.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객체 생성하는 데서는 이제 컴포넌트 스캔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랑 밑에 베이스 패키지에서 써야지 이제 골뱅이 컨트롤러, 골뱅이 뭐 레스트 컨트롤러, 뭐 그 다음에 서비스, 레파이토리, 뭐 컴포넌트 이런 것들이 자동 생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설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쓰시게 되고요. 이렇게 설정을 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만들어야 되죠. 만들어 사용하셔야 되는데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자바에 해당되는 것은 SRC 메인의 자바에다가 만드시는 거예요. 컨트롤러 하셨는데 컨트롤러에서 저희가 이제 뷰에 대해서 만들어 보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골뱅이 로컬호스트 슬래시 보드 여기 컨트롤러 들어오죠. 그 다음에 슬래시 뷰.do 여기 있죠. 이거를 실행했을 때에 뭐를 사용하도록 만드냐면 이쪽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서비스는 보드 서비스인데 보드 서비스 인풋을 가져다가 생성해서 여기다 넣어라 라고서 퀄리피어라고 한 개 그 어노테이션을 제가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쪽에 가는 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항상 찍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찍으세요. 여기 실행이 됩니다. 지금은 로고로 찍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시스오로 찍었죠. 시스오로 찍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로고로 찍었습니다. 서비스 컨트롤 스페이스바 서비스 점 쓰면 뷰 메소드가 있습니다. 뷰 메소드를 이용해서 호출을 해서 사용하자라고 이제 쓰시는데, 뷰 메소드를 이제 빨간 줄로 하는 것은 이제 throw 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dd throws declaration declaration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메소드 뒤에다가 이렇게 넘기는 걸로 이렇게 지정이 되세요. 그래서 메소드 뒤에다가 저도 throw 시키면 됩니다. throw 시키면 되고, 뷰에 해당되는 것을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해봐야 인터페이스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말고 인프리먼트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보드 서비스에 보드 인프리먼트 클릭하시면 이쪽에 이제 뷰에 해당되는 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오시는데, 첫 번째 제일 DAO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쿼리입니다. 쿼리를 어디에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거는 이제 서브릿 할 때도 우리가 자바로 다 저장을 해놓고 썼죠. 그것처럼 동일하게 여기다가 쓰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디다 쓰시냐면 리소시스 안에 정보에 해당이 돼서 실행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이 돼서 SRC 메인의 리소시스. 매퍼 부분은 이쪽에 이제 저희가 보드 매퍼라고 해서 여기 실행하는 건 여기다 만드는데요. 일단 SQL 먼저 해결할 거예요. SQL은 SRC 메인의 리소시스 아래 org.제락. 보드.매퍼의 보드 매퍼, 요거는 여기 들어가 있는 요 매퍼 인터페이스의 위치와 동일한다. org.제락. 보드.매퍼. 그 다음에 이제 보드 매퍼, 요걸 보드 매퍼로 동일하게 써주시고요. 보드 매퍼를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여기다 이제 어제 한 거는 리스트만, 그래서 이제 주석 처리해서 이게 지금 리스트 게시판 리스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라고 이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드 리스트에 해당되는 거, 보드에 관련된 거를 여기다 모으는 중이라서 보드 매퍼라고 써놨고요. 노티스 같으면 노티스 매퍼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정리해서 저장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이제 좀 복잡하지 않고 좋겠죠. 쿼리가 길게 들어가니까. 우리가 할 때는 한 개로 만들었어요. 클래스 서블릿은 한 개를 만들었는데, 한 개를 만들면 내용물이 많아져서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차피 스태틱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나눠서 쓰셔도 돼요. 내용물이 많으면 나눠서 쓰시고, 내용물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이제 합쳐 쓰시고. 자, 지금은 이제 나눠서 쓰고 있어요. 보드 매퍼라서. 그래서 이게 게시판 리스트에 해당되는 거죠. 1번 게시판 리스트를 이제 했고요. 얘는 강제적으로 1페이지만 쓰고 있어요. 강제 1페이지를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써야 되겠죠. 2번은 이제 게시판 글보기입니다. 게시판 글보기를 할 건데, 글보기를 할 때는 이제 게시판을 한번 돌려보셔야 돼요. 있는 글을 가져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버스를 이제 한번 돌려서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글 번호를 넘겨서 하는 프로그램을 짜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베이스에서 게시판 글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런 걸 한번 실행해봐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돌았고요. 브라우저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함께 여시고요. 로컬호스트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썸2 해가지고 엔터 쳐보시면 데이터가 막 나오는데, 저는 21번 있어요. 21번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셔야 돼요. 가져오겠다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셀렉트 문장이네. 셀렉트 위에 있는 거 참조해서 만드는 거죠. 셀렉트 아이디는 저희가 뷰 메소드 만들 거니까 뷰라고 써주시고, 리절트 타입은 위에 있는 거 동일하다. 그 위에 있는 건 여러 개니까 리스트를 가져오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한 개만 가져오기 때문에, 얘가 한 개면은 그냥 부여를 넘기고요. 여러 개면 리스트를 넘겨줘요. 자동으로. 그래서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우시고요. 이때 쓰는 것은 셀렉트, 그 다음에 넘버 가져와야 되고, 타이틀 가져와야 되고, 라이트 가져와야 되고, 라이트, 데이트 가져와야 되고, 히트 가져와야 되고, 컨텐트 가져와야 되는데, 좀 쓸게요. 프롬 보드에서 가져와야 되고, 웨어 넘버가 21번인 게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21번. 컨텐트 더 가져오셔야 돼요. 타이틀 밑에 컨텐트 가져오고. 끝이에요.
요건 나중에 이제 넘버를 바꿔치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 여기 수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암기하시라고 꼭 암기해야 될 데이터베이스 쿼리 이러면서 이제 알려드린 거죠. 이 정도는 전부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웨어 넘버 2번 뭐 이렇게 썼는데 지금 21번이 있기 때문에 21번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퍼 안에 인터페이스 안에 메소드를 선언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퍼 인터페이스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실행하려면 처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매퍼 인터페이스 보시면 여기 리스트만 만들었는데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리스트 말고 이제 글보기 게시판 글보기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 보면 글보기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 보면 이제 리턴 타입이 부요가 나오는 거죠. 부요고 메소드는 뷰 메소드. 그래서 아이디만 맞춰준다. 뷰 메소드. 이렇게 쓰시고 이쪽에 매퍼 XML에 이 아이디와 메소드 이름을 맞춰주세요. 맞춰준다. 되시겠죠?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나중에 매퍼의 아이디와 맞춰주셔야 되고요. 여기 2번이고 그 메소드 이름은 저희가 이제 메소드 이름은 이제 매퍼 XML 매퍼.xml에 이제 아이디 이름과 맞춰주세요. 아이디 이름과 맞춘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한 개 정하면 그 다음부터 다 일사천리로 다 정해져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매퍼.xml에 이 아이디와 메소드 이름을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나오는 결과물은 이제 부요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프로퍼티가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트 데이트, 히트에 대한 프로퍼티가 있는 거. 그러니까 세터를 이용해서 다 집어넣어 줍니다. 매칭이 안 되는 거는 빼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페링을 틀리게 쓰면 빠집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이제 잘 됐나 데이터가 안 나오면 선생님 데이터가 안 나와요 하기 전에 찍어보세요. 그죠? 데이터 찍어보시면 어디서 이제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스페링 같은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뷰에 해당되는 이제 그걸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쓰실 때 여기 보시면 ORG 제일하게 보드 매퍼에 뷰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걸 자동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다른 선언을 안 해도 이쪽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마이바티스를 쓰더라도 마이바티스에 이제 세션 팩토리를 써가지고 간단한 프로그램 쓰면 이거를 지금 지정을 해서 얘를 찾아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제 배웠을 텐데 지금은 이제 매퍼에 의해서 자동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프로그램 짜다 보면은 요거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org. 여기 네임스페이스에 org. 전하게 보드의 매퍼에 보드 매퍼 밑에 .view라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얘를 찾아갈 때는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선언을 해줘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짜다 보면 DAO를 안 만들고 이제 사용하는 경우인데 DAO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DAO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매퍼 방식이 아니라 DAO에서 팩토리 세션 팩토리를 받아가지고 세션을 받아서 커넥션을 꺼내서 이제 실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세션 안에도 인서트,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걸 이용하시면 여기 요 타입과 리서트 되는 타입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ID에 해당되는 걸 넣어줘야 되는데 네임스페이스부터 쫙 해서 .id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시면 얘가 찾아와서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만들어져서 이제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방식을 전부 다 쓰고 있으니까 지금은 자동으로 만드는 거 그냥 아무 설정 없이 하더라도 맞추기만 잘 맞춰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 설정 없이도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럼 이제 서비스 인풀에서 이제 여기서 갖다 쓰는 거죠. 비유할 때 리턴에다가 지금 매퍼 방식을 썼으니까 매퍼를 받아냈죠. 매퍼 점 보시면 뷰 메소드가 생겼고 뷰를 호출하면 나온다. 그래서 리턴해주면 돼요. 그러면 보드 부요가 나와서 리턴이 되고 있고요. 저장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보드 서비스 인풀입니다. 보드 서비스 인풀에 이제 뷰 메소드에서 매퍼의 뷰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오면 이제 컨트롤러 쪽으로 해서 얘를 하겠죠. 컨트롤러 가세요. 컨트롤러 가시면 뭐가 필요하냐면 얘 실행한 결과를 어디에 담아야 돼요?
리퀘스트에 담아야 돼요. 리퀘스트 담아야 되는데 리퀘스트가 어디 있어요? 모델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참조해 보시면 모델 애드 어트리뷰트로 담으면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세요. 그다음에 모델은 어디서 와요? 모델을 클릭하면 여기 색상이 똑같은 색상이 안 바뀌네요. 요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여기 지금 바뀌었네요. 요 모델과 이 모델이 동일한 거니까 파라미터를 받으면 돼요. 파라미터를 받으면 스프링에서 만들어서 넣어줘요. 넣어줘가지고 이 안에 리퀘스트가 있다. 얘도 파라미터로 모델을 받으면 돼요. 이렇게 모델 이렇게 받고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눌러서 모델을 받으시면 되고요. 실행한 결과를 모델에 담는다. 모델 점 쓰시면 add attribute key and value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걸로 이런 서비스가 나왔네. 키는 뭐 부요 객체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JSP 부요 객체를 했죠. 그 다음에 실행한 결과 서비스를 실행한 결과를 이렇게 파라미터로 담아주시면 되세요. 담아주시면 이제 JSP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JSP 쪽에서 리퀘스트에 담았으니까 JSP에 가는데 JSP는 무슨 JSP? 모델이 지금 보드죠. 뷰라고 썼는데 앞에 뭐가 붙어요? 이렇게 쓰시면 앞에 웹-inf가 붙어요. 웹-inf 밑에 여기 슬래시부터 슬래시 웹-inf 밑에 뷰스 밑에 이렇게 플러스 모듈이 보드죠. 보드 슬래시 뷰가 되죠. 플러스 .jsp가 붙죠.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게 어디 설정되어 있어요? 웹 부분에, 그러니까 서블릿 컨텍스트 XML에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웹에 해당되는 게 이제 그 밑에 스프링 웹-inf 밑에 스프링 밑에 웹 app 밑에 서블릿 컨텍스트 XML 보시면 여기 있죠. 뒤에다 붙일 거, 여기 앞에다 붙일 거, 뒤에다 붙일 거.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JSP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그럼 JSP를 만들면 되겠죠? 이제 JSP는 여기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밑에, 웹-inf 밑에, 뷰스 아래 보드 아래다가 이제 view.jsp를 만든다. 이거 만들어져 있는데요. JSP를 만든다. 이게 지난번에 만든 건데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한번 뿌려봐라 그냥. 그럼 이제 div 또 한 개 만들고. 줄바꿈이 되는 게 좋으니까 달러 VO 달러 중괄호 열고 VO 이렇게 해서 VO를 찍으면 저희 이쪽에 그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VO를 넘길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VO 이름으로 얘로 찾는 거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브라우저에서 이 list.2 아니고 view.2라고 쓰는 거예요. 글번호를 안 주더라도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21번으로. 제 거는 21번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view.2 해가지고 치면 서버리가 났네요. 서버리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찾아야 되는데 이 서버리가 났다 그러면 무조건 콘솔을 보시는 거죠. 콘솔 뭐가 틀렸나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매핑 does not for VO 보드 VO에서 매핑이 안 되겠네요. 리절트 맵 보드 부여에 해당되는 구성이 없다. XML org 젤하게 보드에 보드 부여 리절트 맵이 아니라 리절트 타입인데 리절트 맵이라고 써놨네요. 리절트 타입 타입 이렇게 써가지고 그 결과를 맵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리절트 타입으로 받는 걸로 이렇게 쓰고 있죠. 자, 얘가 지금 돼 있고 이제 고쳤기 때문에 새로 고침하면 나올 거예요. 읽어보면은 이제 여기 보니까 지금 리퀘스트인데 매칭되어 있는 게 없다. 여기 이거 보면 서블릿을 위한 호출 근원 원인은
함께 리퀘스트 페일인데 네스티드 익셉션 뭐 그 거의 뭐 이 근처쯤에 이제 오류가 난 것 같고 그 쿠드나 파인드 리절트 맵 저는 리절트 타입을 써놨는데 리절트 맵에서 5월 지점 제일하게 부요 같은 리절트 맵이 없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리절트 타입을 써야 되는데 리절트 맵으로 썼기 때문에 오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길게 아주 길고 상세하게 얘기해 주는데 맨 처음에는 이런 게 그 오류 메시지가 많다 보니까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맨 처음 난 거, 맨 처음 오류 난 거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봅니다. 그 밑에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맨 처음에 난 거 아시겠죠?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주로 설정 부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 찾기가 좀 힘드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 다시 해보는 거죠. 자, 이제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고침을 다시 해보시면, 서버리가 또, 다시, 하시고, 이제 서버를 리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서버스, 리스타트. 자, 서버를 리스타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 고침. 해서 오류가 나면 또 고치셔야 돼요. 오류가 나고 있네요. 아까 맵 때문에 그렇고, 지금 또 맨 앞에 있는 거. 캔나 리절트. 이게 바뀌지 않았는데요? 리절트 맵으로 계속 코드나 파인드. 보드 부여를 발전시켰습니다. 똑같아요. 예. 클린 한번 시켜줄게요. 제가 그 맵이 아니라 리절트 타입으로 바꿨는데 리절트 타입으로 바뀐 게 이제 안 바뀐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를 죽이고요. 일단 죽이고 그 죽이고 스타트 리스타트하고 죽이고 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죽인 다음에 스타트를 한번 해본 다음에 클린 시켜 볼게요. 네. 이게 되나 안 되나 한번 좀 확인부터 하고 지금은 이제 그 제가 이렇게 리스타트 말고 완전히 스톱을 시켰다가 다시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했고요. 보드에 21번을 가져오자. 이제 다시 새로운데 똑같이 오류가 나네요. 클린 한번 시켜야 되겠네요. 죽이고 클린 그 클린을 시키고 이제 클린 톰캣 워크 디렉토리도 이제 클린을 한번 시켜줬는데 잘 되기를 바라야 되죠. 메시지가 동일해 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에 이거를 수정을 했는데도 메시지가 똑같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클린을 한번 해줬고 이게 클린 시작하기 전에 좀 종료 시작하기 전에 그 빌드 패스 부분을 프로젝트 패스 부분을 봤어야 되는데 여기 포트 번호는 안 바뀌는데요. 그 빌드를 하시면 여기 있는 부분을 한번 슬래시로 그냥 있네요. 자, 감사하게도 일단은 스타트 되고 있나? 스타트 죽여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이거 톰캣을 보시면서 이게 톰캣 자체가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제대로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이래서 이제 나왔죠. 데이터가 잘 나왔습니다. 클린을 한번 시켜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설정 부분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잘 안 시켜주는 경향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여기 지금 XML 부분이 설정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려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를 잘 안 해주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린을 한번 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데이터 끄집어내는 데까지 성공을 하셨는데 이런 걸 하시다 보면은 야 톰캣이 쓸만해?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을 톰캣으로 돌리면 얘가 톰캣을 끄기 전까지는 잘 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개발하면서 하기 때문에 개발하면서 하는 것은 다른 서버도 다 똑같아요. 이게 이제 엉키고 막 이렇게 임시 폴더에 해당되는 데다 만들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서버나 이런 것도 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톰캣 서버도 지금 이제 사용적으로 잘 돌아가는 서버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웹버스팅 받는 데가 톰캣 서버예요. 톰캣 서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틀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설정하는 부분이 개발이 다 완료가 돼서 스타트가 돼서부터는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데이터 처리가 이상하게 되기 전까지는 그냥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이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잘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으세요. 실제적으로 소스 짠 거는 여기 SQL, 그 다음에 그 매퍼의 인터페이스 한 개 더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서비스 인풀에서 요거 이렇게 매칭시켜줬고, 컨트롤러에서 매퍼에다가 집어넣은 거밖에 없죠. 이게 몇 줄만 더 추가하면 코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